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어떤 질문에는 인생의 길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퇴직과 은퇴 이후 우리는 어떤 질문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은 인생 이막을 열어가는 질문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노트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 마인드셋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동영상은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질문 노트 1번과 2번, 3번은 실제 이제 2번과 3번은 질문 노트를 쓰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나이 들면서 나름 어떻게 질문 노트를 쓸 것인가,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나이 듦을 경험하죠.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이가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말 값진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단순히 두려운 재앙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생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나이 듦을 배운다는 것은 지혜를 배우는 것이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직면하지 않으려 하기에 나이 듦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이 듦의 본질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이 듦과 죽음은 단절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맞닿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듦은 나다워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자기다운 모습으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이 듦과 죽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듦과 죽음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는 죽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단순히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가 남겨진다면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삶의 흔적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죽음이 더 이상 허무하고 두려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사라지고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를 자부심, 좌절과 실패의 두려움, 그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죽음이 삶을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고 싶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나 부동산을 떠올리지만 사실 진정으로 남겨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남겨지는 것은 살아온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제 중장년층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자신이 살아온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아빠와 엄마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그 말만으로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열심히 살게 했는가? 그리고 나는 다가오는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치는 하나의 개념으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름과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소명, 자기다움, 신념. 이것을 서로 다른 개념처럼 보이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7개의 색을 가진 빛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각각의 색깔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빛을 이루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를 찾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오직 노트와 볼펜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질문 노트 쓰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가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단순한 취향으로 작동되거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 가치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죽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다음 질문도 던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죽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답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면 오히려 생각을 바꾸려는 본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통해 스스로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소개할 질문 노트는 바로 이런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질문의 답을 적어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 노트를 통해 죽음으로 남길 유산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이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곧 자기 정체성입니다. 질문은 단순히 궁금증이 아닙니다.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를 점검하는 자가 진단 도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 단계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신분 확인이 아니라 나는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붙들고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깊이 탐구하는 끝에 철학자나 종교인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삼파법을 활용해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대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질문 노트는 바로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질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후에 자신의 본질을 형성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곧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과 마주하고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원하는가? 이 질문이 없다면 삶의 가치와 방향도 설정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 아닌 사회가 만든 프레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자기다움, 나다움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제 자기 안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물론 질문을 한다고 해서 없던 가치가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질문의 시작과 끝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에 따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오늘의 동영상 미션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 100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100개를 다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을 만들 것인가? 나에게 맞는 질문은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자기담을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질문을 더 잘 만드는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방법인 질문 노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막막하실 거예요. 100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근데 그 막막함을 그것도 과정입니다. 왜 막막한지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묻고 싶은 질문 100가지,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만의 질문을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